기원전 645년 서쪽 진나라와 북쪽 진나라는 한원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결전에 대비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진해공은 경정과 한간에게 계책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진해공이 빌미를 제공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진해공은 전투에 쓸 말로 자국의 말이 아닌 정나라 말을 골랐습니다. 춘추시대의 주력 무기는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수레의 성능과 어떤 말을 쓰는지에 따라 전투의 향방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진해공이 정나라 말을 고르자 보다 못한 경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에는 반드시 국내 말을 써야 합니다. 국산 말은 잘 길들여져 있어서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외지의 말은 쉽게 흥분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외국 말을 썼다가는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해공은 경정의 말을 무시하고 정나라 말을 골랐습니다. 아마 경정이 퉁명스럽게 말한 것에 빈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경정이 걱정했던 것처럼 진해공의 말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진해공의 전차가 제멋대로 움직이더니 흙탕 속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진해공은 곁에 있던 경정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경정은 충고를 무시하더니 꼴 좋다면서 진해공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공경에 처한 것은 진해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진의 진목공도 적군에 포위돼 생포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경정이 나타나 장수들에게 진해공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군은 목전에서 진목공을 놓쳤고 반대로 진해공은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렇게 서진의 진목공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진해공을 사로잡은 진목공은 그를 진나라로 데려가 제사 제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목공은 곧바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머리까지 풀어헤친 북진의 신하들은 진목공을 따라다니면서 진해공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누그러진 진목공은 그들에게 진해공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진목공의 부인이었던 백화가 진해공을 죽이면 자식들과 함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백화는 진해공의 이복 누이여서 오빠를 살리려고 그런 쇼를 한 것이었습니다. 진목공은 어쩔 수 없이 진해공을 풀어주고 그 대신 태자어를 볼모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진목공이 아량을 베푼 덕분에 중원에서의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진해공이 풀려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태도가 불손한 데다 패전의 책임이 경정에게 있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정은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경정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주를 원망합니다. 처음에 진나라의 은덕을 갚았더라면 전쟁이 없었을 것이고 싸우더라도 잘 싸우는 사람을 썼다며 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패해 책임자를 죽여야 하는데 그마저 놓친다며 어떻게 신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한편 우리의 주인공 중이는 자신을 따라온 충신들과 함께 적족의 땅에서 식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계회를 아내로 맞이해서 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제 망명 생활도 12년째에 들어서고 있어서 그의 나이도 어느새 5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진해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는 아직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중이가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그의 측근이었던 호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나라 군주 제황공은 나이가 많고 장차 우리 진나라와 친해지려고 합니다. 이제 관중이 죽고 그 주변에는 간신들이 들끓고 있으니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황공은 인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당시엔 아직 제황공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호원은 중이에게 제황공 밑으로 들어가 죽은 관중을 대신하라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중이는 결국 정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이에게는 아내 계회가 있었습니다. 중이는 떠나면서 아내에게 25년을 기다려도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재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회는 25년 뒤에는 자기도 관에 들어갈 나이라면서 그냥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5년 후면 중이는 80살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었습니다. 제나라로 향하는 동안 중이 일행은 말 그대로 거지 신세였습니다. 중이는 위나라를 들렸는데 위나라의 제후는 그들을 푸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오록 지역을 지날 때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구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중이 일행을 우습게 여기면서 밥그릇 안에 음식 대신 흙을 넣어서 줬습니다. 중이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농부들을 매질하려고 했지만 일행 중 한 명인 조세는 흙을 받는 건 하늘이 내린 것이라면서 중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 끝에 중이 일행은 제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나라는 제황공의 통치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황공은 중의일행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제황공은 중의에게 직과 술의 20대를 줬고 자신의 친척인 제강을 그에게 시집 보내는 등 최고의 대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의는 제황공의 배려 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제황공이 죽고 수조와 여가가 권력을 잡으면서 제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중의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의의 가신들은 제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중의는 그곳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길 주저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대로 제나라에 정착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의의 가신들이 어떻게 중의를 제나라에서 빼낼까 밀담을 나누는 내용을 하녀가 엿들었습니다. 하녀는 그 내용을 중의의 아내 제강에게 일러 바칩니다. 하지만 제강은 오히려 입막음을 위해 하녀를 죽이고는 중의의 가신들과 짜고 중의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의가 취한 틈을 타 중의의 가신들은 다시 중의를 제나라 밖으로 빼냈습니다. 술이 깨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중의는 창을 들어 호원에게 달려들더니 그의 살을 씹어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원은 도망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부드러운 진나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제 살은 늙고 비릿해서 먹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중의 일행은 또다시 방랑길에 나섰습니다. 제나라를 떠난 중의 일행은 긴 여정 끝에 조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의 군주였던 공공은 중의를 업신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중의는 갈비뼈가 통짜로 돼 있는 특이 체형으로 유명해서 조나라의 공공은 중의가 모욕하는 모습을 훔쳐봤다고 합니다. 조나라 군주의 홀대에 실망한 중의는 얼마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훗날 중의는 진문공이 됐을 때 조나라를 침공해서 이때 받았던 치욕을 복수합니다. 하지만 중의가 조나라에 머물렀을 때 중의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음식과 보물을 바쳤던 희북이만은 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중의일행이 다음으로 들린 나라는 송나라였습니다. 당시 송나라의 군주는 송양 지인으로 유명한 송양공이었습니다. 송양공은 중의일행을 환대하면서 술에 20승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송양공은 초나라와의 전투에서 패한 직후여서 중의일행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송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은 중의는 다시 길을 떠나 정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나라 군주는 중의가 수많은 떠돌이 공자 중 한 명이라 생각해 그를 푸대접했습니다. 게다가 정나라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 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점에서 지금의 한국과 닮은 나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의는 정나라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걸 깨닫고는 다시 남쪽의 초나라로 향했습니다. 초나라 성왕은 중의를 환영하면서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성왕이 그러는 데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성왕은 중의가 훗날 진나라의 군주가 된다면 자신에게 어떻게 보답할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중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왕께서는 온갖 보물과 미인을 갖고 계시니 제가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3사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3사는 오늘날 기준으로 약 36km를 말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초나라의 대부 자옥이 중의가 건방지다면서 그를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의가 마음에 들었던 초성왕은 그를 살려줬습니다. 중의가 초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진나라의 진해공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태자였던 어는 서쪽 진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진을 탈출해 고국 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진해공이 병으로 사망하자 태자 어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회공이었습니다. 한편 서쪽 진나라에서는 태자 어가 몰래 도망친 사건이 진목공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나라에 있던 중의를 진나라로 초대했습니다. 괘씸한 진회공을 몰아내고 대신 중의를 군주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36년 중의를 맞이한 진목공이 대군을 이끌고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중의의 나이는 62살이었습니다. 드디어 귀국하게 된 중의는 가신들에게 방랑할 때 쓰던 옛 물건을 모두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옛 물건을 버리는 걸 보니 자기들도 헌 물건처럼 버려질 거라면서 버림을 받기 전에 미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당황한 중의는 호원을 위로하고 이미 버린 물건을 모두 주워왔다고 합니다. 진목공이 진나라를 공격하자 진회공은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신하들이 진회공을 배신하고 중의를 지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의는 19년의 긴 방랑을 끝내고 진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황공에 이어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가 되는 진문공이었습니다. 진문공은 먼저 19년 동안 자신을 따라준 신하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계자추라는 신하를 농공 행상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계자추는 방랑하던 시절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 중이에게 바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진문공은 뒤늦게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닫고는 계자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계자추는 이미 노모를 모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진문공과 신하들은 계자추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했지만 한번 산에 들어간 계자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진문공은 불을 지르면 계자추가 도망 나올 거라 생각해 산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계자추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노모를 껴안고 불타 죽어있는 계자추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진문공은 산에 불을 낸 걸 후회하면서 계자추가 죽은 날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식의 시초로 알려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군주가 된 진문공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을 강화하면서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문공이 패자로 도약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주나라 왕실과 정나라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주나라의 주 양왕은 정나라를 벌하기 위해 적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적족의 도움을 받은 주 양왕은 정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적족은 주 양왕의 동생인 대를 앞세워 역으로 주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주 양왕은 동생과의 전쟁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낙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진문공은 곧바로 반란 세력을 토벌하고 주 양왕을 복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진문공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나라가 북상한 것이었습니다. 초성왕은 자옥에게 군을 주면서 송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자옥은 과거 중위가 초나라에 머물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초나라가 공격해오자 송나라는 진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호원이 진문공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초나라와 동맹관계에 있는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며 초나라는 송나라 공격을 멈추고 조나라와 위나라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조나라와 위나라는 진문공이 방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를 괄시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호원의 조언을 받아들인 진문공은 즉시 조나라와 위나라를 침공해 그때 받았던 치욕을 복수했습니다. 이때 앞에서도 언급한 희북이만은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한편 전황은 점점 초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보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에 초성왕은 군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옥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진나라와 초나라 간에 정면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앞두고 진나라군은 벼랑간 90리를 후퇴했습니다. 양군이 만나면 3사 후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군은 만족을 모르고 진나라군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양군은 성복이라는 곳에서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제나라와 서쪽 진나라도 군을 보내 진나라를 도왔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초나라도 진나라, 채나라, 정나라, 그리고 허나라군이 섞여있는 연합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복대전은 진나라와 초나라만의 전투가 아닌 북쪽의 기존 세력과 이를 넘어서려는 남쪽 세력이 중원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대결전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진나라군은 채나라와 진나라군이 주축이 된 초나라 우군을 격파했습니다. 한편 반대쪽 진나라 우군이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자 초나라 좌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중앙이 초나라 좌군의 우측을 공격했고 도망가는 척하던 진나라 우군은 방향을 틀어 초나라 좌군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초나라 좌군 또한 협공에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성복대전에서 진나라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진문공이 초나라의 진격을 막아내자 주 양왕은 그를 제후들의 수장이란 뜻인 후백에 임명했습니다. 천자로부터 패자로 인정받은 진문공은 천토의 제후들을 불러놓고 회맹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제후들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주나라 왕실을 보호하자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문공은 이미 노인이어서 그의 통치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진나라로 돌아온 지 겨우 9년 만인 기원전 628년 춘추5패 중 한 명이었던 진문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쪽 초나라에서는 초장왕이라는 또 다른 걸출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